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구독자분께서 현금 흐름표에 대해 비율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현금 흐름표 비율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는 전통이 오래돼서 비율 분석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로 포함된 지가 재무상태표나 현금 흐름표에 비해서 상당히 전통이 짧습니다. 그래서 비율 분석이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회계학 교과서에 좀 많이 소개되고 있는 추세예요. 오늘은 순서가 비율 분석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사항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표 비율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세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그 경영 분석 책자를 내거든요. 거기에 보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비율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비율 분석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재무 상태표는 뭐예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에요. 그렇죠?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 성과, 현금 흐름표도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만약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이것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근데 이건 뭐예요? 12월 31일 현재 시점. 그 일정 시점. 그럼 뭐예요? 이건 일정 기간이고, 이건 일정 기간이고, 이건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비율 분석할 때는 뭐예요? 만약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이다. 그럼 손익계산서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일정 기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어떤 이건 일정 시점이죠. 그래서 만약 부채 비율이다 그러면 일정 시점과 일정 시점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자본분의 부채. 이게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냥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끼리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 ROE를 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단기순이익하고 자본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단기순이익은 뭐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잖아요. 그쵸?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자본과 이 자본을 뭐예요?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평균을 내면 뭐냐면 이게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으로 되는 거예요. 기간. 그리고 일정 기간으로 이렇게 동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는 정태라고 해요. 정태. 움직이지 않는다. 손익계산은 동태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동태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균을 내가지고 이것 더하기 이것 나누기 1을 하는 거죠. 평균을. ROE는 그래서 단기순이익분의 자본평균액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ROA는 뭐예요? 이 자산총계, 이 자산총계와 이 자산총계를 뭐에 더해서 나누기 평균을 내 가지고 뭐예요? 단기순이익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연결된다. 그러면 평균을 내요. 재무상태표는.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이 때문에 만약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가 연결된다. 비교가 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 사업보고서를 읽잖아요.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 저는 이제 이걸 갖다 초벌이라고 해요. 초벌. 초벌로 사업보고서를 읽는다. 그럴 때는 굳이 정확한 ROE를 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평균을 안 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자본분의 단기순이익을 바로 해버려요. 자본분 단기순이익을. 그리고 전기도 자본분의 단기순이익을 해서 그냥 방향성 정도만 보는 거예요. 방향성. 처음에 초벌로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는 방향성 정도만 보고, 두 번째로 이제 뭐 관찰 대상으로 이제 선정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정확한 재무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투자 대상 회사를 고를 때 현금 흐름표 비율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물론 여기 현금 흐름표도 여기서도 구해요. 구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대략적인 현금 흐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흐름 비율은 뭐냐면, 이때 관찰 대상에서 투자 대상 회사를 고를 때 몇 가지가 옵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회사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비슷해. 두 개의 회사가 고르는데, 그럴 때는 현금 흐름이 이왕이면 더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비율이. 그럴 때 이제 현금 흐름 분석을 좀 깊이 있게 하는 거지, 현금 흐름으로 뭐 투자 대상을 고르겠다 그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종합적으로. 그걸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막 이런 건데 이게 좋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은 하나의 보조적인 지표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데 이 경영 성과가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보조적으로 보는 거지. 이걸 갖다 현금 흐름표 가지고 내가 어떤 투자 대상 회사를 고르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금 흐름표 분석 비율을 할 때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초벌할 때 현금 흐름표 대략적으로 분석하시고 관찰 회상 선정하잖아요. 선정하고 투자 대상 할 때 여기서는 재무 비율을 여기서 대략적으로 하시되 여기는 이제 아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 비율 분석까지 해서 뭐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제 이왕이면 더 좋은 걸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땐 이왕이면 더 좋은 걸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시라. 이제 그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자 이제 비율 분석을 통한 현금 흐름표 분석을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책자 현금 흐름표 분석 쉽게 풀어서 현금 흐름표 윤주석 씨 이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를 대상으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는 거의 제가 이 책자를 좀 참고했어요. 왜냐하면 정보 이용자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책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가 많아요. 사례가 이 책자에 사례가 많아서 현금 흐름표를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자를 사서 사례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비율 분석이랑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분식회계 고르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는 비율 분석을 통한 현금 흐름표 분석보다는 뭐예요? 대략적인 현금 흐름표 분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저번 시간에 현금 흐름표 분석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보시고 이제 관찰 대상 회사를 고르고 난 뒤에는 뭐예요? 관찰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회사를 고를 때 비율 분석을 통한 현금 흐름표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투자 대상 회사를 고를 때는 대상 회사들을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재무 비율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들을 뭐 우리가 뭐 매출책 뭐야 재고 비율 구할 때도 제가 보통 우리가 뭐 재고 관련된 비율 구할 때도 뭐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회수기간 이런 것들을 원래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이 대충 처음 초벌로 사업보고서 이거든 대충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느냐, 감소되고 이런 초벌로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뭐냐면 재고자산 회전율이니 뭐 회수기간이니 정확하게 좀 구하는 습관을 기르고 또 회사마다 사업보고서의 주석상에 보면 회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잘 보시면 해서 압축해야 되니까 투자 대상 회사를 고를 때에는 그래서 선택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이걸 갖다가 보고 막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것만 보고 선택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현금 흐름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 흐름 이익률. 이건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순 매출액으로 나. 이건 뭐냐면 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잖아요.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현금 흐름표잖아요. 현금 흐름표 이것도 일정 기간, 일정 기간과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어디서 왔냐면 재무 비율로 매출액 순이익률 보면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출액 순이익률이잖아요. 얼마큼 수익성이 좋냐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수익성, 경영 성과, 전체적인 효율성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단기 순이익에는 제가 뭐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매출 총이익률도 포함되어 있고 영업이익률도 포함되어 있다고. 매출 총이익률은 생산과 관련됐다고 해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 생산. 영업이익률은 뭐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금융 이쪽은 뭐예요? 재무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성, 그다음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은 현금 흐름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 대신에 넣어가지고 매출액 대비 매출을 통해 현금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기업이 매출액 단위당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부채 상환이나 배당금의 지급, 설비 투자 능력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높을수록 뭐예요?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하다. 매출을 통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자산 현금 이익률은 뭐냐면 우리 재무 분석할 때 ROA를 구하잖아요. ROA는 뭐라고 했죠? 저번에 설명할 때 총자산 평균이죠. 이것은 재무 상태표이기 때문에 단기 순위 그렇죠. 평균은 뭐예요? 두 개 기초하고 기말 더해서 나누기 1을 한다고 했죠.
총자산, 단기 이건 뭐예요? 경영자의 성과평가를 나타내는 게 경영자의 성과평가. 이것은 뭐예요? 주주와 채권자 둘 다의 모든 어떤 그 관심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경영자가 뭐예요? 자금 조달을 자기 자본으로 하나 타인 자본으로 하든지 모든 자금 조달을 해서 총 자산으로 뭐예요? 얼마나 성과를 이뤘냐 이거예요. 경영자의 어떤 성과 평가를 나타내서 경영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경영자를 평가할 때 ROA를 가지고 경영자를 좀 평가하는 하나의 분석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평균 총 자산을 단기 순이익을 평균 총 자산 나눴잖아요. 이것을 대신에 단기 순이익 대신에 뭐예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넣은 거죠. 그렇죠. 평균 총 자산으로 영업 활동 현금흐름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래서 뭐예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창출하는지 여부. 그래서 뭐예요? 총 자산 이익률을 보완한 거예요. 이거를 보완적으로 사용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내가 어떤 판단하겠다 이게 아니라 ROA를 보완적으로 하는 거죠. ROA는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 현금 흐름하고 현금 흐름을 반영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그래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그래서 총자산 현금 이익률이 만약 ROA보다 더 크다. 뭐예요? 그러면 이익의 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익의 질이 우수하다. 총자산 현금 이익률이 총자산 이익률보다 크면 ROA보다 크면 이익의 질이 우수하다. 이 정도고. 이 비율은 현금 흐름표 비율은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셔요. 왜 그러냐면 큰 금액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초하고 기말 더해서 나누기 하는 거니까 회사들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셔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한번 계산을 해 보셔요. 그래서 투자 대상 회사로 연결할지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는 뭐야 관찰 종목 회사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럼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총자산 현금이익률 아까 이게 총자산 현금이익률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거를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뭐랬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평균 자산 총계로 나눈다고 해서 평균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매출액을 또 평균 자산 총계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분자와 분모가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이것만 남잖아요. 그렇게 이걸 두 개로 분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현금 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매출액 현금 이익률은 이거죠? 이거예요. 매출액 현금 이익률. 이게 매출액 현금 이익률이에요. 매출액 현금 이익률. 그래서 매출액 현금 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현금 이익률이 높게 나타날수록 현금 수익성이 좋은 고가의 혁신적인 제품이다. 그렇죠. 매출액 현금 이익률이 높게 나타날수록 이것은 좀 고가 제품이다. 총자산 회전율이 높게 나타날수록 물론 이제 고가 제품일 수도 있지만 이게 높게 나타날수록 보통 평균적으로 뭐예요? 저가 전략을 사용한다. 그래서 뭐예요? 판매 수량을 어떤 가격보다는 Q를 높여가지고 뭐예요? 현금 창출을 하는 그 저가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현금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달을 좀 높일 수 있게 매출액 현금 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을 모두 증가시키면 뭐예요? 고가의 혁신적인 제품을 많이 파는 거잖아요. Q를 높이는 거니까. 그렇죠? 고가의 제품을 Q를 높이는 전략.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의 질 비율은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익의 질 비율은 뭐냐면 단기 순이익 가운데 현금으로 실현된 부분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1 이상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라는 거죠. 이상적. 그럼 최소한 1과 가까울수록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과 가까울수록 양호하다.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뭐 100만 원인데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 한 10만 원이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0.1이죠. 0.1. 1과 너무 멀죠. 좀 이익의 질이 좀 나쁘다.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80만 원이다. 어때요? 이런 경우 이익의 질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게 1 이상이 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업의 회계 처리가
보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적으로 처리했냐. 그렇죠. 그리고 이익의 질 비율이 높을수록 이제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낙관적인 회계 처리. 그래서 뭐냐면 너무 이익의 질이 낮다. 이건 뭐예요? 분식 의심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재고가 갑자기 너무 막 예, 많게 돼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안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익이 많이 증가했는데 현금 흐름은 너무 낮다. 이런 경우에는 분식 의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분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의심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하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미덕이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은 해보고 봐야 돼요. 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성장 산업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너무 뭐 어떻게 너무 막 그 하나의 이게 정답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종합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성장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매입 채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매출 채권하고 매입 재고 자산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해요. 그래서 이익보다 이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나빠져요. 그렇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당기 순이익보다 적게 많이 계상이 돼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로 계상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익의 질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성장 산업이냐, 성장 기업이냐 지금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종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업종도 의외로 업종이 이제 막 저번에 설명드렸죠. 업종 관련된 영업 그 관련된 업종이 막 이제 그 생성기다. 성장을 하려고 하는 태동기다. 그럼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률이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주가 뭐야? 그 손익계산서도 엉망이지만 주가는 잘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 경우에도 뭐냐면 성숙기에 매출이 감소할 때 의외로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 순이익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주가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렇게 이거는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기본 베이스지만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베이스는 항상 기본 베이스는 딱 장착을 해놓고 이 기본 베이스에서 이제 특이한 사항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업종별로 특이한 사항 정리를 하셔가지고 또 해석은 종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막 이걸 설명을 하면서도 또 잘못 오해하실까봐 좀 계속 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잘못 또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냐면 투자 대상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업종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업황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업종에서 이러한 업황 성장기 때는 어떤 형식으로 이러한 현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무 좁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게 이제 베이스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가지고 모든 업종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면 판단이 잘못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은 좀 열린 마음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현금 흐름 유동 부채 보상 비율은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평균 유동 부채 이건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냥 평균을 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채잖아요. 유동 부채는 뭐예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잖아요. 갚아야 될 거. 영업 활동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재무상태표에서 유동 비율 구할 때 유동 비율이 있죠. 유동 비율. 뭐예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 있죠. 유동 부채. 유동 부채를 비교하는 거예요.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 그쵸? 유동 비율은. 그쵸? 근데 유동 자산은 뭐예요? 재고 자산이 있죠. 재고 자산이. 재고 자산은 어때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팔리더라도 뭐예요? 외상대로 현금으로 안 들어오고 외상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 자산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당자 자산을 구하잖아요. 당자 자산은 뭐예요? 유동 자산에서 뭐예요? 재고 자산을 뺀 거잖아요. 그 당자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당자 자산을 구해서 당자 자산분의 유동 부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보다 좀 크면 아주 양호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현금 물론 이제 여기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막 이런 게 있지만 매출 채권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이
매출 채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유동부채. 그래서 뭐냐면 영업활동에 창출된 현금으로 단기에 상환할, 이게 1년 이내에 상환할 단기라고 했죠. 단기에 상환할 부채를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율이 높을수록 뭐예요?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필수 지출액 보상 비율은 뭐냐면 영업활동에다가 이자 지급액. 왜냐면 영업활동에는 뭐예요?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여기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에서 뭐예요? 이자 수익을 빼고 이자 비용 더한 다음에,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직접법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을 더한다고 했죠. 거기다가 직접법으로 이자 지급액, 이자 비용과 이자 지급액은 다르다고 했죠. 이자 지급을 빼준 거예요. 영업활동에서 이자 지급을 빼죠. 이거를 뭐냐면 다시 더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자를 지급하기 전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거예요.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우리 영업활동 현금으로 구할 때 이자 지급액을 빼주잖아요. 이걸 더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자 지급액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모가 이자 지급액, 유동부채, 배당금 지급액이에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이 필수 지출액, 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 이자, 그 다음에 배당금, 이것들을 지급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비율이 1 이상이 되면 이자 지급 중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당해 기간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인 이자와 유동부채 그리고 배당금을 충당할 수 있다. 배당주 투자할 때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배당주를 투자한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할 때는 이 좀 필수 지출액 보상 비율은 반드시 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 유동성이 양호하고, 만약 이자 지급액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회사들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이자 비용을 더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한항공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이자 지급액을 더하지 않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에 보시면 한국은행을 치셔요. 한국은행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검색란에 뭘 치시하면 기업 경영 분석 키워드로 기업 경영 분석을 키워드로 한번 쳐보셔요. 그러면 현금 흐름표 분석, 비율 분석 해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냐면 이런 책자, 이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기업 분석. 잠깐만요. 이것은 책자를 친 거고, 이거 기업 분석 키워드를 기업 경영 분석을 치보시면 이게 나와요. 2017년도 기업 경영 분석 결과 해가지고 이거를 클릭을 해보셔요. 다운을 받으시면 이런 책자예요. 이런 책자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현금 흐름표잖아요. 여기 현금 흐름표 해설하는 거, 현금 흐름표 해설하는 게 나와요. 해설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현금 흐름표를 해설하는 게 나오죠. 해설하는 게 나와요. 지금 현금 흐름표 나오면 현금 흐름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 경영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 해설하는 게 나와요. 해설하는 게 나오고 여기 나오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현금 흐름표 책자를 사보기 힘든 분들은 이거 한번 출력을 하셔요. 앞에 이방 지금 되게 두꺼워요. 지금 607페이지나 607페이지 516페이지 지금 있는 거니까 607페이지짜리예요. 그럼 뭐냐면 모든 기업들을 업종별로 재무 분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재무 분석, 당좌 비율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 비율 분석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업종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업종 평균을 재무 상태표도 마찬가지고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업종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업종 평균을. 왜 그러냐면 업종별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 평균을 알면은 업종 평균 대비 이 회사가 높냐 낮냐를 알 수 있잖아요. 업종 평균을 모르면 이게 구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를 통해서 하나 출력을 하셔가지고 제본을 만드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내년에는 또 2018년도 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고 여기 보면 분석지표 해설이 있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라든지 현금 흐름 이자 보상 비율, 그 다음에 영업 활동 흐름 대 매출액 비율, 투자 안정성 비율,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 현금 대 투자 활동 현금 지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는 게 지금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한번 보셔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 이거죠. 매출액분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매출액,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매출액, 이거 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영업활동 단기순이익과 비교하는 거. 이 책자에는 뭐예요? 거꾸로 돼 있죠. 단기순이익분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부분 약간 이 부분은 뭐 하기 나름이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총부채로 나왔죠. 평균. 그쵸? 총부채, 우리는 아까 유동부채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채, 얼마나 영업활동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차입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차입금, 이자부 차입금만 가지고 얼마 갚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건 투자활동 순현금 지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현금 지출 나오는 거, 투자활동으로 인해 그 영업활동이 얼마나 이걸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대체를 못하면 뭐예요? 재무활동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또 유형자산, 이건 하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 나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비율들을 차이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이것은 비율은 내가 이런 쪽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분모에다 뭘 넣든지 간에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제조업체 업체당 평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럼 평균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이제 앞부분들은 뭐냐면 현금 흐름표 전에는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앞에도 설명해주고 뭐 산업별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평균들, 그 다음에 뭐 앞부 업종별로 평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 비율 분석할 때 분석할 때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비율 분석을 통한 현금 흐름표 분석하는 몇 가지 방법들, 그냥 제가 이제 쓰는 방법들 몇 가지 정도만, 그냥 모든 것들을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방법들만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그 책자였죠. 경영 분석 책자, 이 부분 이번에 현금 흐름표 비율 분석이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하시라는 거. 그리고 재무 분석 비율이나 현금 흐름표 분석 비율의 업종 평균을 좀 알고 싶으면 이 책자를 좀 참고하시라는 거. 그 정도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